안녕하세요. 전지적 손사 시점의 이수용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2주 진단 교통사고 피해자 8주 치료와 향후 치료비 제한 관련 2026년 9월 10일부터 전격 시행된다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이야기입니다. 나이롱 환자 잡으려고 법 바뀐다는데 진짜 억울하게 아픈 사람도 8주 지나면 치료를 못 받는 건가요? 최근 이런 문의가 정말 회사로 많이 오는데요. 핵심만 꼭 집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대충 합의금 얼마 받고 끝내라, 또는 한의원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주구장창 통원 치료 받으면 합의금은 저절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식의 계산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 약관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앞으로 경사 환자 치료가 8주를 넘어가면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의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염자나 타박상 같은 경우 경상사고여도 진단서를 계속 연장해서 제출을 하면 몇 달씩, 심지어 6개월이 넘도록 치료를 받으면서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높은 합의금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사 환자 수는 계속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치료비는 연평균 7%씩 급증해서 무려 1.41조 원까지 늘었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 많이 생긴 이유도 이 이유겠죠.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내는 자동차 보험료에서 대신 치료비와 합의금을 내줬던 겁니다. 더 나아가 손해보험사의 손해율과 건강보험 재정까지 해마다 악화되자 국토교통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단순 염자나 타박상 같은 상해급수 14급에서 12급까지의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서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의들이 추가 치료 필요성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환자가 계속 치료를 원해서 8주 이상 넘어도 나는 치료를 받겠다라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이 진흥원의 심사를 요청하고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 200명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추가 치료 필요성을 공정하게 판가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8주 치료도 충분하겠지만 같은 2주 진단이라도 사고 규모가 크거나 기존 질환이 정말 심하게 악화된 피해자분들의 치료 연장 여부가 어떻게 이분들이 판단할지는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말 아픈 분들은 의무기록지에 본인의 몸 상태와 통증을 꼼꼼하게 남겨두셔야 추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치료병원과 주치의 역할이 앞으로는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검토용 진단서, 영상 CD 발급 비용, 그리고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모두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버스나 택시, 렌터카 같은 공제조합에서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제조합도 추가 치료 검토 서류 비용은 지급하도록 명확히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이 검토 절차 8주 이상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돼서 8주가 넘어도 기존처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임산부나 영유아가 받을 수 있는 치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생색내기 개정이라는 점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산부하고 영유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해도요, 치료받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태아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들도요, 방사선 피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골절이 의심되지 않으면 영상조차도 찍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무슨 허리나 목 이런 데 물리치료를 하겠습니까? 병원에서 치료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근데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래요. 이미 기존에도 받기 힘들었던 그런 분들을 8주 이상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색내기 그런 개정이라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만약
심사 결과가 치료가 불필요해요 라는 판정이 나와서 억울하면 정부위원회인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2차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어느 정도의 실용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개정안 두 번째 핵심은 안타깝지만 향후 치료비가 사실상 앞으로는 소멸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해당이 됩니다. 이전 사고는 향후 치료비하고 8주 치료에 대한 조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대로 치료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과거 2주 진단 환자가 보통 합의금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심지어 400, 500만 원까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의 핵심은 바로 향후 치료비였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불해야 될 치료비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 병원 가실 치료비를 미리 줄 테니까 조기 합의하자 하면서 안 줘도 될 돈을 100만 원, 많게는 200, 300까지 얹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약관에서는 경사 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면서 12급까지요. 그리고 합의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항목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약관을 적용했을 때 2주 진단을 받은 경사 환자가 받는 합의금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12급에서 14급 경사 환자의 위자료는 약관상 15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한 실제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통원 치료만 받은 경우는 일하지 못해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휴업손해가 영원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원을 하더라도 요새는 2주 진단이어도 3일에서 5일 정도만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주다 보니까 소득이 아주 높지 않다면 그 휴업손해에 대한 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겁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지급되는 통원 교통비는 여전히 하루에 8,000원으로 8주 동안 빠짐없이 30번 정도를 통원 치료를 다녔다고 가정하면 38, 24, 24만 원이 됩니다. 결국 앞전 위자료 15만 원에 교통비 24만 원을 더하면 총 합의금은 39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입원도 5일을 했다고 그러면 도시일용임금을 적용하더라도 많으면 80만 원에서 9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의금 액수가 대폭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를 감수하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규모가 매우 크거나 신경학적 통증이 지속된다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목이나 허리 디스크 등 후유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치의에게 상세히 설명한 뒤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중한 부상이 확인되어 상해 등급이 향상된다면 만약에 디스크가 악화돼서 50%의 사고 관여도나 아니면 외상성으로 디스크 섬유근이 파열돼서 외상성 디스크 진단으로 후에 진단이 다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렇게 다시 진단이 된다면 상해 급수는 12급이 아닌 9급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항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처리 과정이 전체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은 최저 기준일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에 사고 나도 보통 요즘엔 50만 원부터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100에서 120만 원은 드릴 테니 합의하자고 그러는데요. 요새는 개정 전인데도 불구하고 50에서 80만 원밖에 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받으면 다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금액은 지급하는 걸로 보입니다. 보험사가 초기에 합의금은 최저 기준일 확률이 높으므로 담당자에게 내 위자료는 얼마냐, 교통비는 얼마가 산정이 됐느냐, 휴업손해 등 명확한 산정 근거를 요구하시고요. 본인 소득이 도시일용임금보다 높다면 이를 입증해서 정당한 휴업손해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통증 부위와 지속 치료 소견이 명확히 기재된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를 미리 확보해 두시고 과실 비율이나 소득 입증으로 보험사 이견이 크다면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현명하게 교통사고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적 손사 시점의 이수용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